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미리 공지할게. 오늘 진도니까 나가면 좀 많이 나갑니다. 숙제는 79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자, 칠판만 잘 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딱 3칠판 안에 오늘 수업이 끝납니다. 자,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내가 제목 읽어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오늘 좀 방법을 조금 공격적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 잘 들어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게 세분화시키면 4가지로 확장이 돼요. 중2 때 여러분들이 배운 바가 있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중2와 고1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개야. 수직 관계가 추가된다. 따라서 이 수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상황을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직선이 2개가 있었어. 2개가 만난대. 동현아, 두 직선이 어떻게 안 만나? 만나게 그리면 되나? 교점 있으면 만나요. 어떻게 하면 교점이 있나? 제가 안 받을 때 그냥 얘기해도 돼. 복잡한 식으로 쓸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거니까 마음 가볍게 가지라고. 두 직선이 만났는데 어떻게 안 만나? 야, 훌륭한 새끼야. 훌륭한 새끼. 자, 두 직선이 봐. 이래 되면 두 직선의 기울기 같아 달라? 다르지? 그건 안 만나는데. 웃어야지. 직선이니까 이게 연장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뇌 학년이 이과는 기하를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문과는 안 해도 됩니다. 웬만하면 문과 가세요. 근데 이상한 사람 같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로드를 안 걸리려고 하고 웬만하면 문과 갑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과와 이과의 여집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과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과와 이과의 여집합. 확률 통계로 얘기하면 여사건,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거야. 기하로 넘어가면 여러분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요. 공간으로 가거든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겨요. 평면에서 두 직선이 안 만난다 그러면 기울기만 보면 됩니다. 기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묻는데 자 이거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학생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 점 A가 있는데 요게 x1, y1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었대. 그러면 직선의 방향식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재민아. y는 n 쓰고 x-x1 쓰고 플러스 이게 모든 직선의 방향식의 시발점이잖아요. 근데 왜 얘가 이래 나오는지를 질문하는 학생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간단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고정되어 있는 정점 x1, y1이라 하자면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들이 있겠죠. 그 움직이는 점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구하게 되면 그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시간 하는 얘기가 이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x, y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P 인마가 P가 어디 인간에 막 얘가 움직이지 않겠어? 점프 움직이지 않겠어? 그러면 이 AP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한다 그랬잖아. 내가 물어봐. 기울기는 x-x5분의 이건 거야. 얘란 말이야. 이 x, y가
얘가 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얘를 정리한 게 얘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요? 직선의 방향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넘겨봐. 넘기고 y로 넘겨봐. 그게 얘가 되잖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두 직선의 위치관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우리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은 선생님이 생략을 할게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누가 빨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한 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잡고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을 잡아서 얘를 보고 편하게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향 형태는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가 얘라고 생각합니다. 양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0이라고 잡아.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를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바꾸면 이미 늦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직선을 얘를 보고 이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1초 만에 하는 얘기들을 자꾸 연습할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장면이야. 두 직선이 만난대. 만난다는 얘기 이 정도로 처리하잔 말이지. 교점이 생겼단 말이야. 방금 얘기했잖아. 태훈이 학생이 기울기가 뭐하다면 다르면 만나는 거야. 조건이가 한 개밖에 없단 말. 물론 공간상에서는 다릅니다. 공간상에 직선 얘기 있어요? 직선 얘기 있습니다. 두 개 기울기 다르죠? 만나 안 만나? 안 만났단 말이야. 이게 공간백화입니다. 이과관 학생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때부터 공간백화가 들어갔어요. 교육과정에. 얘기랄. 두 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직선이 안 만난다 그러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그렇지, 같으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래야 두 직선이 안 만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마저도 같으면 만나는, 완전 일치하는 거야. 괜찮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거를 y는 뭐라고 바꾸는 순간 늦었다는 거야. 대답 한번 해봐봐. 기울기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요 식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다 배웠잖아. 동일한 거더라? 기울기가 다르다. 요 식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 계수 B. 그렇지. A 프라임분의 A랑 그렇지.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인 거야.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잖아. 그러면 기울기 다르다. 얘를 Y는 뭐라고 바꾸면 이미 늦었다니까. 벌써 까먹었어? 자,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봐라. 이놈을 B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씁니다. Y는 B가 여기 아닐 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놈 있잖아. 요걸 내가 지금 선생님이 M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M 프라임이라고 생각해봐. M 프라임은 마이너스 B분의 A지 않겠어요? 프라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기울기 같다는 뜻은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기울기 같다는 뜻이잖아요. M과 M 프라임이 같다. 뭐 다르다는 뜻은 이게 하면 다르다는 뜻이 되잖아요.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면 A 프라임분의 A가 다르다. B 프라임분의 B와 이런 뜻입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미 늦었다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이 자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빨리 봐야 된다는 얘기. 아, 계수 B구나. X 앞에 있는 계수, X 앞에 있는 계수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야. 다르면 기울기가 다른 거지. 이렇게 꼭 기억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무조건인 거지, 무조건. 자, 들어가보자. 그럼 같은 원리로 이거는 뭔 뜻이야?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는 같은데 Y절편 얘기하려고 하면 C 프라임분의 C 이거는 다르다. 이게 Y절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 1, 1이었어. 얘가 2, 2, 2야.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자. 이 두 직선 어때? 같은 직선이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 3이었대. 이 두 직선은 어때? 평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완전 일치한다. 그럼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마저도 다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두 직선이 똑같다는 얘기야. 다시 제 목표가 뭔지 여러분 명확하게 내가 얘기한다. 이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Y는 뭐라 바꾸면 이미 늦은 거야. 이거 나치로 확인합니다. 안 어렵지?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도 같이 하는 건데 고1이 되면 이제 상황이 한 개 더 생기는 거야. 교점 몇 개면 거야? 그런데 하필 두 직선이 수직하다. 교점이 한 개 나오는 거 맞는데 하필 두 직선이 수직하대.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별표 5개짜리 얘기를 내가 하고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평면좌표 때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참인 명제를 지금 얘기할 겁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다 뭐라고? 직선의 기울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렇다면 두 직선은 수직한다. 재미나 맞나 틀렸나? 맞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두 직선은 수직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두 직선이 수직하대. 이게 먼저 명제가 가정이 먼저 붙어있는 거야. 수직하다.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참이가 아이가. 이거 아이가 생기겠지. 이거 별표 5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예외가 있다고. 자, 발레입니다. 요건 틀린 면제라 그랬어요. 자, 직선 한 개가 세로로 서 있어. 직선 한 개는 가로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게 직교합니다. 자, 이 직선 L, 얘를 L'이라 할게.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렇지, 기울기 없다. 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 얼마고? 0이라. 둘이 곱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아니란 말이지. 요거 질문하면 별표 5개입니다. 1등급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때 말고 4% 때도 이게 1등급을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하나 더 얘기할게. 이 수직이라는 얘기가 별표 5개 칠했으니까 요 한 개 상황을 더 보여줄게. 여러분 대답해봐. 여기 선분의 AB가 있었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어. 너는 왜 돌아왔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어. 요 직선이 L이고 요게 L'이야. 근데 만나는 생기는 교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교점을 P라고 내가 얘기할게. 이 P가 이게 항상 수직해야 됩니다. 그럼 직선이 또 막 바뀌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다. 수직한 거야. P가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이 P의 자취가 뭘까? 훌륭합니다. 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슨 원? AB가? 그렇지. AB가 지름이 되는 원 위의 점들이 된다라는 뜻이야. 분명히 여러분들은 평면좌표 연습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책이 있어요. 느꼈습니까 여러분? 다시 두 직선이 수직한다 그러잖아. 좀 괜찮은 얘기를 건드리면 얘를 질문하게 돼 있어. 꼭 명심해야 돼. 오케이.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내가 중요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중에 뭘로 갈 것이냐? 자, 확장해 갑니다. 별표 4개. 세 직선입니다. 세 직선의 위치관계. 한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세 직선의 위치관계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로 해석하는데요.
이 세 직선에 의해서 XY 평면 좌표는 분할이 됩니다. 자, 등분과 분할은 달라요. 등분은 같은 크기로 나눠주는 게 등분이고 분할은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직선이 3개 있었대. 하나는 L이고 하나는 P고 하나는 Q고 하나는 R이라 할게. 이 직선 3개가 있었대. 자, 이 세 직선에 의해서 XY 좌표 평면은 나누어질 수 있다. 여러분 대답하는 거야. 첫 번째 4분할이 되고 싶대. 한번 대답해 볼래? 어떻게 하면 4분할이 돼? 직선 3개에 의해서 4분할이 된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직선 3개가 평행하다. 좋아요. 이거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 했을 때 이거 2개 갖고 이거 2개 다르면 돼. 그래도 두 직선이 평행하잖아. 세 직선의 평행경은 똑같단 말이야. 세 직선이 평행하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4분할 되잖아. 재민아, 응이 몇 개예요? 4분할 됐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4분할 돼요? 세 직선에 의해서. 그렇지. 훌륭하다. 2개가 일치해. 1개가 교점을 하나 만들어준 거야. 그럼 뭐가 되죠? 4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단디 읽어야 돼.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이 문제 출발할 때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을 하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을 4분할 한다 하면 이 세 직선이 뭐 하면 된다고? 평행하면 돼. 근데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이 없었다. 뭐 같을 수도 있는 거야. 4분할 조건. 알겠습니까? 2개 일치하고 나머지 1개는 기울기와 다르면 돼. 자, 2번째입니다. 5분할은 일관성이 없어요. 일반화가 안 됩니다. 6분할 조건이 출제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한번 대답해 볼래?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XY 좌표 평면이 6분할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6분할이 되나?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렇지. 2개 평행하고 나머지 1개는 안 평행하면 됩니다. 이제 6분할 됐습니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지? 그렇지, 훌륭하다. 한 점에서 만나면 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6분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6분할 조건이 출제 1위입니다. 1위. 앉아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7분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7분할 조건이 다음 많이 나오는 형태야. 좌표 평면이 7분할 된다는 얘기는 세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7분할이 됩니다. 자,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자, 이 세 직선이 이렇게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7분할이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7분할 조건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삼각형을 만들 조건을 질문합니다.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7분할 조건을 질문한 거다. 알겠습니까? 자, 세 직선 일치관계. 자, 다시 돌아옵니다. 보세요. 세 칠판하면 오늘 수업이 끝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지금 별표 몇 개? 5개입니다. 이거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명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두 직선이 수직한다는 거. 한 번 더 읽는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여기 한번 쓴다. 쌤 아까 뭐라 했어? 포인트가 얘가 아니고 얘로 기억한다 그랬지?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집중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곱하기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 식을 정리하잖아.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의 합이 0이 된다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두 직선이 직교한다 그러면 y는 뭐로 바꾸지 않고 이 장면에서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합이 0이 된다는 걸로 두 직선이 직교한다고 빨리 구합니다. 알겠죠? 자, 수직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합니다. 근데 수직하잖아.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틀린 말이라고 했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장면도 가능하다. 한 번 더 강조했대. 세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두 직선이 수직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얘라고. AB가 지금 고정되어 있다. 점 A를 지나는 직선 L 하나 그려주고 점 B를 지나는 직선 L 프라임을 그렸어. 두 개가 직선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하필 이거 두 개 기울기 보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움직인다고. 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A, B를 지름하는 법 원의 방정식이 된다. 요즘 멋있는 얘기 좀 써줄까? 그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기억해야 된대. 요놈을 쓰면 x1, y1이라고 쓸게. 얘를 x2, y2라고 쓸게. 얘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라고 쓸게. 맹근아, 네가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요 장면에서 찾지. 집중해야 됩니다. AP라는 놈의 기울기하고 곱하기 BP입니다. 요 놈의 기울기입니다. 그 곱이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1이야. 자, 맹근 대답해봐. AP의 기울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1 분의 y 마이너스 y1 곱하기 자 불러봐. x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식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이게 이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요 식을 봐서 너희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무슨 원의 방정식이라고? 점 AB를 지름해 뭐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거야. 맨날 x-a 전체 제곱 더하기 y-b 전체 제곱 이퀄 r 제곱 이게 아니고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잘 넘어온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반드시 분할 조건을 질문하게 돼 있고 분할 조건 문제는 6분할이 빈도 1이다. 그 다음에 7분할이다. 4분할을 간과하면 안 된다. 세 직선이 서로 다르다는 말을 안 했으면 4분할 한다 그러면 세 직선이 평행하다. 또는 두 직선은 일치하고 한 직선은 다르다. 만난다. 이러면 4분할인 거야. 명심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야. 세 직선이 6분할 한다 하면 요 두 조건이다. 한 점에서 다 만나거나 두 개 평행하고 나머지 한 개는 안 평행하면 돼. 세 번째입니다. 세 직선에 의해서 7분할 된다는 얘기는 삼각형을 만들 조건을 구하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어느 두 직선도 좀 봐.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세 직선이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요거 두 개 만나고 요거 두 개 한 점에서 만나고 요거 두 개 한 점에 만나는 이런 상황을 질문하고 있단 말이지. 결론.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자, 뱅근아 다시 네가 한번 읊어봐라. 서로 다른 그렇지.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잘 됐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을 구하여라. 이렇게 시작. 다시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게
이게 빈도 1입니다. 5분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몇 분할? 4분할 또는 6분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 다시 봐. 경만 읽어봐라. 그렇지. 서로 다르다 그랬어 내가. 얘 제외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4분할이니까 이 세 개가 다 평행하거나 6분할입니다. 요래되거나 요래되거나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다 구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쓰세요. 나이만 더 좀 나아져야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거다. 일단 풀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했는데 다 풀기는 내가 좀 그렇고 좀 잡아서 한 두 개 정도 일단 한번 끊어볼게 되네. 어디 보시느냐? 좋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기본 문제지만 선생님하고는 딱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만 내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외우세요. 자, 봅니다. 외웁니다.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자, 지웁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67페이지에 뭐 선별해서 풀 거니까 그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그냥 질문하는 거는 공식에 맞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67페이지 그 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는 다 별표 4개입니다. 자, 거기 문제를 하나 적어볼게. 39번 문제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세 직선이 있을 때 2x-y 3 이퀄 0입니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퀄 0이에요.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입니다. 거기 줄 쳐볼래요? 좌표 평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거기 줄 칩니다. 그리고 선생님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칠판 봅니다 여러분. 선생님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얘가 이 좌표 평면을 요 세 직선이 뭐 한다고? 6분할 한다는 얘기 맞지? 그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요 1번과 2번은 관찰해 보세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시 녹화되고 있어요. 서희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떤데? 한 점에서 만나지.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자꾸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두 직선이 만난다는 얘기는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두 직선이 만난다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얘기를 포함합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만나는 겁니다. 이것도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직선 위치 관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미 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6분할 조건 얘기했지? 교회에서 몇 가지야? 2가지. 아까 요거 아니면 요건 거야? 그냥 집중해봐.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니까 4분할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미 두 개가 교점이 한 개에서 만난다고 얘가. 교점이 한 개 나온다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인데 4분할 조건을 만들 수가 있냔 말이야. 없잖아. 4분할 조건이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세 직선을 주고 6분할 조건을 만족하는 A를 구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든가 또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4분할은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 문제에서.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거 교점 한 개 생겼잖아, 민거나. 이거를 또 XY 쭉 그리면 또 박대가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 이렇게만 딱 만듭니다.
그럼 요 직선 보이지? 얘가 3번 직선이다. 이 3번 직선이 어떻게 생기면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3번 직선이 있으면 6분할 조건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가 지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평행. 자, 대답해 보세요. 1번, 3번이 평행한데 뭐 식을 어떻게 쓰면 돼? 불러봐. A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되는 거지. 아니, 다시 1번, 3번이 평행하다 했으니까 A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은 원래 다른 거잖아. 금방 하대로 하고. 요것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A가 얼마인 거야, 여러분? 2 하나 나왔단 말이야. 두 번째입니다. 역시 직선 1번 여기 있대. 2번 여기 있습니다. 위치관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3번이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번과 3번이 뭐 평행한 관계를 찾아보면 된다고. 자, 보고 얘기해 보세요. 2번, 3번이 평행하대. 불러봐. A분의 그렇지 1은 마이너스 1분의 이건 거지. 그럼 이 경우에 A 얼마고? 마이너스 1. 또 구했단 말이야. 세 번째입니다. 잘 봐야 돼요. 케이스를 두 가지로 구분하기 그냥. 자, 이 세 직선이 어느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직선은 요 점을 지난 3번이 이렇게 지나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1번, 2번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 구해봐. 여기 불러봐. 두 개 더하면 3x 마이너스 6은 얼마고? 0. 그럼 x는 얼마고? 좋아. 또 2호 대입해보자. y 얼마고? 그렇지. 자, 이 두 마리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2,2인데 이 2,1을 3번 직선도 지나면 되는 거예요. 3번 직선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2a-1 1이 콜 여기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1. 따라서 a가 몇 개 나옵니까? 3개. 자, 다시 별표 4개입니다. 근데 계속 강조한다. 이거는 푸냐 못 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계처럼 풀어야 돼. 일단 서로 다른 세직선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하면 6분할 밖에 없어. 6분할 조건을 찾아라는 말이야 그냥. 그래서 나간데 조치락한 거야. 그 밑에 적어놔야지 너희는. 삼각형을 만들지 않은 조건이라고 적어놔야 된다. 이해하지?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 기계처럼 풀어줘야 돼.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좋냐? 또 선생님 얘기해 볼게. 잘 대답합니다, 여러분. 자, 요 문제 옆에 요거 하나 적어 볼게. 자,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줄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외운 학생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자, 저 문제를 약간만 내가 변형시켜 볼게.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이 있는 장면이야. 이 상태에서 1번 직선은 몇개 안 불러보려서 안 보여서 그래. 2x 밑에 직선은 공학대입.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자, 잘 봐야 돼. 이제 문제가 바뀐 거야. 그리고 3번 직선이 있었대. 자, 아까하고 다른 점이 있죠. 선생님이 초록색 얘부터 문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자, 이 세 직선이다. 이 두 마리 위치관계 얘기해봐 된 거야. 얘는 교쪽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이게 달라지는 거야. 질문 똑같이 한다. 쟤처럼 얘가 몇 분할? 6분할이 되고 싶어. 6분할. 그러니까 6분할이라는 얘기는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을 구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다르단 말이야. 자, 잘 따라와야 돼. 얘 6분할이라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이미 뭐하는 상태야? 평행한 상태야. 그래서 6분할이라 그러면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저씨 많이 이해가? 그러니까 이미 1번 직선, 2번 직선이 있는데 얘들 두 개가 이미 평행한 장면이라고. 안 만나잖아 두 개가 그치.
그러면 3번 직선은 도대체 어떻게 있어야지 6분할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6분할이 돼. 그게 3번 직선이야. 다시 말해서 1번, 2번 기록 똑같으니까 이 3번 직선이 1번 직선 혹은 2번 직선과 기울기가 뭐 다르기만 하면 돼. 그럼 몇 분할이야? 6분할이 되는 거야. 아까 저 문제하고 달라졌지? 끝났는 게 아니대. 요 질문에서는 뭐도 물어보냐? 4분할도 질문한다. 조건을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럼 4분할하면 이 세 직선을 뭐 하면 돼요? 평행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런 거 4분할이 됩니다. 같이 생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이 문제처럼 두 개가 교점이 하나 생기는 장면과 얘처럼 평행한 걸 주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저씨 막 이해가지? 이 정도 정리해주면 이건 안 틀릴 거라고 생각 확신합니다. 자, 쓰세요. 좋습니다. 자, 세 칠판만에 끝난다 그랬대, 선생님이. 일단 한 칠판 선생님 듣고, 자, 계속 집중해서 봅니다. 이제 별표 7개까지 얘기를 내가 좀 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별표 5개짜리, 7개짜리 이렇게 나오거든. 그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에서 수능에 나올 만한 얘기가 우리 대표 중에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산술기하라는 거 들어봤잖아. 그거만큼 중요한 게 나온다. 여러분 책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책만 보면 돼.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게 뭔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자, 얘는 수능치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수직거리입니다. 뭐라고? 무조건 수직거리야. 약속입니다. 자, 이 상황 문제 얘기할게. 직선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게 L이 돼.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직선이었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임의의 점 A를 잡았다. 이놈을 X1, Y1을 썼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수직거리야. 약속입니다.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D라고 씁니다. 자, 그럼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 공식은 유도하지는 않을게요. 아이디어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직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 노란색 직선을 L'이라 할게요. 이 L'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칠판 한번 보세요. 얘 기울기 얼마고? 이거는 마이너스 넘겼으니까 B분의 A 요 기울기 맞아야 되나? 맞다. 네가 얘기했잖아. 자, 바로 노란색 직선하고 이 L과 L 프라임이 지금 뭐하고 있어? 직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기울기 얼마? 자, 아까 우리 특이한 상황, 이런 상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얘 기울기 얼마 하는 거나? A분의 B겠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Y는 A분의 B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쓰면 그게 점 A를 지나면서 L이라는 직선과 수직한 직선의 방향식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D를 구한다는 얘기는 요 점 H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 H만 구할 수 있다면 AH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니냐? 자연스럽지? 그러면 그 AH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직선과 이 직선 내가 다 한대. 어쩌노? 얘하고 얘가 알잖아. 연립방정식 풀어. 풀면은 이 H점의 좌표가 나오죠. 그래갖고 AH 길이를 구해. 그게 D인 거야.
원리는 간단하잖아.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 지랄하면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D 공식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다시 직선이 요래 생기고 점이 이래 생겼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요게 그대로 이 안에 들어오는데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대입만 해서 들어오면 돼.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설명해 줬대. 할 때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이게 별표 몇 개라고? 뱅크나? 이게 7개라고. 자, 명심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원방 모든 도형기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야 이게. 수직관계 거리. 알겠습니까? 수직관계 거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내가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별표 4개로 갑니다. 여러분 시험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보고 끊을게. 자, 집중해봐. 직선이 하나 있어. 또 직선이 하나 있어. 자, 요 직선을 L, 얘를 L'이라 할게. 자, 식선대 잘 봐라. 두 직선 L과 L 프라임,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좌측의 방정식을 구하라. 요거 시험에 나와야 된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듣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 L 프라임에 이르는 거리와 L에 이르는 이 거리가 어떻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게 되는 이 점들의 좌치는 뭐냐? 라고 질문한 거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질문. 다시 하나 드려볼게. 잘 따라와 보세요. 1번 직선. 자, 요 1번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았다 생각해 볼게. 잘 보세요. 요 점이 P입니다. P 이거는 움직인다. 그래서 X, Y라고 씁니다. 이 점 P에서 L'의 수선에 발을 내려요. 수직. 마찬가지입니다. L의 수선에 발을 내립니다. 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데 거리가 계속 같게 움직이고 싶단 말이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마리 직각 생각해 지금 어떤 관계야? 합동 좋습니다. 그러면 L과 L 프라임 이런 각이 있겠지. 이게 합동입니다. 이 각도기 어때? 같은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동그라미 졸라 큰 각. 요 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과 같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질문할 때는 이렇게 질문하거나 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 똑같은 문제인 거야. 자,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벡터를 배우면 1초 만에 풀 수도 있어요. 벡터를 배우면. 근데 우리는 푸는 방법이 요거 한 개로 그냥 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올방 지각은 내가 소개해 줄게. 일단은 요 한 개 방법으로 끝을 냅니다. 알겠죠? 자, 한 개 더 가면 자세히 간다. 자, 봐라.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선생님 이거 오렌지밖에 없습니까? 아니! 얘도 있지. 2번 직선. 요것도 각을 이등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 요 보세요. 요 각도 이렇게 이등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동그라미 쓰면 안 됩니다. 보여요, 여러분? 이것도 각을 이등분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좌측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든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2개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2개가 나올 때 2개의 공통점이 뭐냐고? 이 2개 가지는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1번, 2번은 무조건 수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수직이에요. 선생님 왜요? 봐봐봐. 동그라미 2개, x 2개 합은 뭐? 180도 아니야.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뭐겠어? 90도일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은 무조건 뭐하고 있어야 돼? 직교. 다른 말로 수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꼭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알겠는데 답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세요. 요 직선입니다. 요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었다 하자. 요놈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퀄 0이었다 하자. 그러면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자체는 요 점에서 요 직선 사이 거리, 요 점에서 요 직선 사이 거리를 실제로 구해서 같다고 두면 끝이야. 다만 p가 뭐라고? 움직이는 점일 뿐인 거지.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거리 구해볼게. 보세요. 얘를 뭐 D1, 얘를 D2로 하면 D1, D2 구해서 같다 하면 되는 거야. 자, D1부터 구해보자. L과 P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거지. 그런데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D1. 근데 여기에 점 P를 대입해줘야 되지. 아까 봤잖아. 여기 공식 봐봐.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요거 그대로 써.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의 점을 대주고 루트 씌워. 이거 뿐에 절대값 안에 요 직선이 그대로 들어와. 들어오는데 요 점에서의 거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여기 X, Y에 대입만 하면 된다고. 똑같은 거야. 식도가 있었잖아. 다만 대입할 때 요 X, Y는 이 X, Y와 다르지. 얘를 대입한 형태인 거야. 다만 얘가 뭐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 뿐이지. 식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야. 한 개 더 한다. D2 봐봐. D2. 역시 루트 D2 불러봐. A 프라임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절대값 취합니다. 그대로 안에 들어오는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여러분 이 식 복잡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복잡하시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A, B, C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전부 다 뭐야? 그냥 숫자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이런 모양인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계산하면. 아, 이해가자. 여러분 절대값이 2개 붙어있으면 식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개는 뭐야? 2개 같다고 두면 되지. 넘겨. 직선 한 개. 절대값 다 바뀌었을 때 이제 한쪽에 뭐 붙으면 돼?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 한 개. 2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 개는 뭐? 1번. 한 개는 2번. 그런데 이마들이 공통점이 뭐라고? 기울기 곱이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아, 내가 예를 들어 쓴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가 안 나온대 가지 말고. 아저씨 말 이해 가자. 이것도 쓰는 거 나중에 지랄하려다 또 치웁니다. 자, 쓰세요. 이게 별표 내일단입니다. 자, 오늘 두 직선의 위치관계, 세 직선의 위치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또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합치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까지 했습니다. 오늘 배운 얘기에서 중요한 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겠습니다. 자, 좀 쉬세요.